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수양대군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먼저 단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를 좀 보면 지금 보면 세종대왕이 이렇게 있고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자가 정치를 올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자가 누구냐? 바로 문종입니다. 문종. 그래서 이 문종이 올바르게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종이 올바르게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문종이 세자를 하고 있으면서 세자를 진짜 오래 했어요. 한 20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이 세자만 해도.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문종이 너무 똑똑하니까 이 실제 동생들 중에는 이 형이 너무 똑똑해서 내가 왕이 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종이 몸이 약해지면서 이제 그 문종이 몸이 약해지자 이제 신하들 중에 일부가 문종을 도와주는 신하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종서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일단 당시에 이제 신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종이 죽고 이제 단종이 왕이 되는데 이 문종이 이제 김종서에게 단종을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김종서가 단종을 엄청나게 보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필한 게 이제 좀 약간 권한을 넘어선 부분도 일부분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김종서가 단종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신하의 권력이 세졌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이제 왕권의 중심을 두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왕이 될 상이던가 막 이러면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양대군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에 어쩌다가 한 명씩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명회라는 사람입니다. 한명회. 여러분 이 녹색으로 쓰면 보여요? 선생님들 지금 녹색으로 쓰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녹색은 쓰지 말고 파란색으로 쓰자. 녹색이 불빛에 반사돼서 안 보이니까. 얘는 잘 보이겠지. 얘는 잘 보일 것 같은데. 한명이죠. 한명이. 얘는 잘 보이죠? 잘 보입니까 이거? 진짜는 이거 아까보다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 이제 한명회가 수양대군한테 이제 본인은 왕이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 수양대군하고 한명회하고 손을 잡고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그 난이 영화 관상에 나오는 바로 그 유명한 계유정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나서 이 김종서를 죽이고 단종을 폐위합니다. 그러니까 단종을 폐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단종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단종이 이때 당시 왕위에서 물러나고 단종이 뭐가 되냐면 상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수양대군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세조가 됐겠지. 그 다음에 단종이 이제 상왕이 됐으니까 위에 단종이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얘가 상왕. 그러면서 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쭉. 그러면서 세조가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사람 한 명을 더 포섭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편자 학자였던 신숙주라는 사람을 이제 포섭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 누구야? 지편전에 있었던 성삼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을 일으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세조를 죽이려고. 이게 그 유명한 집현전에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집현전에는 안에 한 명이 이제 나는 일으키자 하니까 집현전에 있는 학자 중에 한 명이 오케이 콜 이렇게 했는데 막상 당일날 되니까 무서웠나 봐. 그러니까 전날에 장인어른한테 가서 술 먹고 얘기한 거야. 장인어른 저 무서워요 하면서 술 먹고 얘기하니까 이 장인어른이 한 명한테 가가지고 집현전 학자들이 나는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명애가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조한테 잡혀가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이제 세조가 나한테 와서 충성을 맹세하겠냐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죽어서 나는 세종과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한다 해가지고 죽어서 충성한다 해서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충성한다. 사육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냐 차마 죽지는 못하고 관직에서 물러나서 낙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생육신이라고 해요. 생육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 하냐면 집현전 학자들이죠. 대다수가.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자,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요 단어가 시험에 나온다고. 요 단어 상육신, 사육신. 이 단어와 관련 있는 거 집현전에는 아니죠. 그럼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단종이 귀양을 갑니다. 어디로 귀양을 가냐? 강원도 영월에. 여기 영월로 귀양을 갔다가 이 사람이 이제 뭘 받냐? 사약을 받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다시 설명할까? 계유정난으로 세조가 왕이 됐는데 세조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한 집현전 학자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이때 당시 난을 일으켜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사육신 차마 가담을 못하고 마음으로만 가담을 했다가 낙향한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세조를 도와주고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요 사람들 뭐라고 하냐? 그 책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들어봤던 훈구파라고 하죠. 훈구파. 훈구파. 이해가 됩니까? 훈구파. 진선생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판서를 다시 해줄 테니까 한번 어디다 적어봐요. 나중에 자 이거 할 건데 지금 미리 할까? 어디 보냐면 여러분 페이지 119쪽에 보면 내가 이거 원래는 이거 필기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를 내가 생략했는데 페이지 119쪽 한번 볼래요? 진행자 페이지 119쪽에 보면 어떻게 뭐가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119쪽. 무슨 표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아요? 그거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8월 14일. 내일 광복절이죠? 내일 태극기를 달아야 됩니다. 자, 자,
여기에 보면 고려 말 신진사대부라는 게 등장을 해요. 옆에도 한번 적어볼래요? 신진사대부는 뭐를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신진사대부는 뭐를 수용한 사람들입니까? 신진사대부는 뭐를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성리학.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이색이다. 이색. 이 사람이 근무했던 곳이 어디다? 이 사람이 근무했던 곳이 어디다? 성균관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아는 사람 나오죠. 이 급진하고 온건하고 갈라진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나는 이제 갈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온건하고 이제 신진사대부가 분열된 이유. 나는 개인적으로 가정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법.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그 정도전하고 조준이 있죠. 이 사람들이 가정법을 실시했죠. 그래서 이 정도전하고 조준이 내가 이성계를 도와준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나올 거야. 거기에 보면 그 사람 나오잖아요. 하륜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진행들? 거기에 보면 하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사람을 다 뭐라고 하냐면 관학파라고 해요. 관학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관학파라고 한다. 그래서 관학파의 뭐야 왜 그래? 관학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관학파의 특징은 첫 번째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다. 두 번째 다른 문화에 수용적이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종교가 있다. 종교. 대표적으로 뭐? 불교.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의 함정인데 이게 무슨 시험의 함정이냐면은 지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그 정도전이 불교를 비판한 거야, 비난한 거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비판과 비난은 다른 문제예요, 진사님들. 비판하고 비난은 뭐가 차이점이에요? 정도전은 불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불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불교의 현재 형태가. 그래서 불교를 비판했고 이 사람들은 부국 강경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국 강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과학 기술이 발전해. 대표적으로 장명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관합하다. 그래서 이 관합파의 변화가 나타났다. 관합파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관합파의 변화 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질문. 관합파가 특정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 특히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 이게 무슨 현상이냐? 바로 개유정난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 훈구파라 한다.
그 대표적인 훈구파가 있는데 그 훈구파가 누가 있냐? 바로 한명의, 신숙주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한명회는 이때 당시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한명회는 이때 당시에 서울에 가면 압구정이라고 있는데 왜 압구정이 나는지 알아요? 원래 이 압구정이 원래 한강 앞에 있는 정각인데 이 정각이 한명일 거야. 근데 이 압구정이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명나라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이 났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이 정각이 이쁘면 왕이 가지고 있는 정각보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궁궐보다 이쁘다고 소문이 나겠어. 그 얘기는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겠어. 그만큼 왕보다 권력이 셌다는 거야. 여기.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여기에 사이로 바뀌게 된 건 뭐예요? 요거에서 여기로 바뀌게 된 거.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게 된 사건. 아니지. 여기는 조선공국이고 관아파가 훈구파로 바뀐 거. 그렇지. 관아파가 훈구파로 바뀐 것은 바로 개유정난이다. 그래서 개유정난이 중요한 거예요. 특정 세력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측근 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정치를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측근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진사님들?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그럼 다시 책으로 볼까요? 자, 요거 계유정난출. 자, 여기 이지목 사건이 있고 여기 보면 이지목 사건이 있고 이시의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연결해서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자, 사육식 사건 사육식 사건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뭐가 시험에 나오냐? 바로 요게 시험에 나온다. 집현전이 폐지됐다는 거. 알겠습니까? 요게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공신을 우대했다는 거. 공신. 이게 측근 정치. 그 다음에 신숙주. 이 사람이 쓴 책 시험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이 해동 제국기가 뭐냐면 일본의 그 사신으로 간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명회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밝았던 사람이고 신숙주는 행정력과 외교력이 밝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명회한테는 군사력을 주고 신숙주한테는 행정력을 줬다는 거야. 이 세조가. 근데 이 사람들한테 두 명한테 이런 걸 몰빵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왕이 독단적으로 정치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독단적으로 정치를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겠어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 거지. 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렇죠. 왕권 강화예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 왕들의 특징은 다 뭐다? 왕권 강화에 있다. 아시겠습니까, 진사님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거 경련이 폐지됐다. 진사님들 경련 폐지된 거 당연히 집현전이 폐지되니까 경련이 폐지되지. 진사님들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세조가 경련을 처음 열었을 때 여러 왕들의 잘못된 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 죽였던 거 그런 거를 경련 주제로 들고 왔던 거야. 누가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세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듣고 있었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 내 말이 법이다. 야, 내일부터 하지 마. 그래서 경련이 폐지됐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경련은 결국 폐지됐더니. 그러니까 이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는 왕들의 특징은 경련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진사님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진사님도 지금 8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 열정에 다시 한번 박수를 제가 보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진사님들 그 보면 이시의 난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앞에 저를 좀 보시겠어요? 자, 그럼 판서를 볼게요. 다시 단종으로 올라가 볼게요. 단종. 거기에 보면 이징호, 자, 여기에 보면 진사님 이거 혹시 있지 않아요? 찾으셨습니까? 이징옥의 난이라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여기가 어떤 지역이에요, 진사님들? 우리가 배웠어요. 세종대왕 때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그렇죠, 육진이죠. 자, 그래서 물어볼게요. 육진이에요. 육진을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김종서죠. 자, 김종서는 누구를 보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진사님 이거 하나씩 이해가 가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단종하고 김종서하고 붙으면 아니 김종서하고 세조 맞습니까? 김종서하고 수양대군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김종서가 이깁니다. 근데 수양대군은 자기한테 병사가 20명밖에 없었지만 김종서의 머리를 딱 치고 바로 궁궐을 장악하면서 권력을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은 빠르게 적의 머리와 약점을 공격을 한 거죠. 실제로 김종서가 이제 살아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이거는 요거 한번 볼까? 그냥 요거 한번 볼까? 이 드라마 혹시 봤어요, 진사님들? 이 드라마 공주의 남자. 이거 이분 성함이 누구지? 아, 네, 이분 성함이 생각나요. 한 누구지? 문채원 씨인가? 이 문채원 씨가 이 드라마로 일약 스타가 되잖아. 이 문채원 씨가 이 드라마의 내용은 뭐냐면 수양대군의 딸과 김종서의 아들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돼야 안 돼.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양대군의 딸과 김종서의 손자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제 결혼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파토가 났었어요 실제로. 그 드라마에 보면은 김종서의 딸이 이게 뭐 이제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어서 얘기해 볼게. 자, 이거 관상. 이 아들이 김종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것도 그냥 역사 이야기인데 지금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 보자. 먼저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에 찾아가. 김종서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 내가 뭘 여기 뭐야 내가 이 궁에 들어가려 하는데 옷이 좀 망가졌다고 김종서 집에 가서 빌리러 왔다고. 김종서가 그럼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 한 사이에 수양대군이 김종서 머리에 철퇴를 쳐요. 그러니까 김종서가 쓰러져. 그러니까 김종서가 쓰러졌는데 김종서가 수양대군이 죽은 줄 알고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치고 바로 궁궐을 장악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김종서가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김종서도 찾아가서 죽여.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그런데다가 이제 수양대군이 궁궐을 장악했는데 그때 다시 무슨 사건이 있었어? 집현전의 난이 있었잖아. 집현전의 난. 하여튼 이 드라마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집현전의 난이 있었잖아. 이 집현전의 난을 아까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한 거야. 집현전의 난도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징옥의 난으로 또 가요. 이징옥의 난으로 가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이징옥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김종서의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김종서의 오른팔인데 이 김종서의 오른팔이라는 애 보고 오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종서가 오른팔이 이징옥이 좀 그렇잖아. 자기가 좀 왠지 왠지 좀 이상하고 분위기도. 그래서 이 사람이 안 간다 했어.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놈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징옥이 눈치를 채고 반란을 일으킨 거야. 육진에서. 그래서 이 난을 진압을 해요. 이걸 언제 진압하냐? 단종 때 진압을 했어. 그럼 여기서 질문. 국경은 강화될까 약화될까? 그렇지, 약화가 됐겠지. 그래서 약화가 돼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북쪽에 있는 양반들한테 좀 세금을 좀 많이 징수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또 누가 난을 일으키냐면은 이시에라는 사람이 또 난을 일으켜요. 이 사람이 어디에 난을 일으키냐면은 함경도 쪽에서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시에라는 사람이 여기가 이제 동북구성 그 자리잖아. 동북구성 요 자리. 그리고 이징옥의 난도 문제였지만 이징옥 이제 세조가 되고 나서 이시의 난이 일어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에서도 이걸 동조를 했고 또 추가로 이때 당시에 거의 북쪽에 있는 모든 지역의 땅들이 얘한테 점령을 당했거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시의 난 때 조선이 멸망할 뻔했다고. 그래서 멸망할 뻔한 조선을 구했다 해서 세조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겠어? 이 이시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겠지. 근데 이 이시에, 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이시에 난 때 이거 중요하다. 지방에 양반들이 이시에 난에 가세를 많이 한 거야. 근데 진사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방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데가 어디야? 지방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세 글자. 그렇죠. 유양소죠. 그럼 유양소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했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러면 세조 입장에서는 이 난을 진압했으니까 이거를 놔둬야겠어. 폐지시켜야겠어.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유양소가 없어졌으니까 수령을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세요. 수령을 이때부터 지방 곳곳에 다 파견해요. 그러면 조선시대 지방 곳곳에 수령을 파견한 왕은 누구다? 세조다. 지방 곳곳에 수령을 파견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정도전이고 이걸 시처 연기한 사람은 세조인 거야.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유양소. 그러면 유양소가 폐지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왕권이 약하다 강하다? 강하다. 이해가 돼요? 그냥 여기까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요거 얘기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시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신일인지사님 이징옥의 난은 알겠어요? 이징옥의 난 때 북방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북방이 약해졌는데 이제 뭐 이건 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성계가 함흥에서 일어났잖아요. 함흥. 그래서 북쪽에서도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세금도 많이 징수하고 북쪽에서 과거 시험 합격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북쪽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고.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양반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난을 일으킨 거야. 그 난의 이름이 이시의 난이야. 근데 이 이시의 난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유향소가 가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다가 북쪽이 약했기 때문에 군사력도 약했고 육진에 있는 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시의 난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육진이 없기 때문에 이시의 난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거기에 추가로 지방 양반들까지 가세하면서 이시의 난이 너무 크게 확산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시에 나는 진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거를 한명회라는 사람이 진압을 했어. 그래서 한명회를 뭐라고 하냐면 정난공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진압한 공신이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명회는 세조를 왕으로도 앉혀주고 이 시에 난도 진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권력이 당연히 셀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이 한명회하고 세조가 이 나는 진압하고 보니까 뭐가 문제더라? 지방의 유양소가 문제더라. 이 양반들의 지방 양반들의 권력을 인정해 주는 게 문제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방 양반들의 권력을 없애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의 권력자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유양소가 폐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이걸 한능검으로 대개해 보면 왕권이 강할 때는 유양소가 있을까 없을까? 왕권이 강할 때는 유양소가 없고 왕권이 약할 때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진사님들은 좀 이해가 돼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이거를 알아야 이제 고득점 문제를 맞출 수가 있죠. 이 시에 난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건 뭐 유양소가 폐지됐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한능검 공부하다 보면 유양소 폐지를 잘 공부 안 하거든. 이해되십니까? 네. 야, 뭐 했다고 50분이냐? 다른 진사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중앙군 동그라미 5이라는 게 있고 신유진 지사님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진관체제하고 보법이라고 있는데 진사님들 빈 여백에다가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있는 거를 잘 활용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일부러 이걸 비워놨어요.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진사님들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먼저 진관체제를 먼저 할 건데 어딜 보냐면 나중에 그렇게 하자. 자,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필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죠? 말하는 대로 잘 들어요. 여러분은 저녁 뭐 드셨어요? 저는 주말이라서 우리는 주말에 되도록이면 시켜 먹거든. 저녁에는. 그래서 나는 뭐 먹었냐면 햄버거의 왕을 먹었어요. 자, 볼게요. 진관체제. 진관체제를 보면 이게 있잖아. 진관체제라는 것은 모든 지역의 병사를 배치하는 거. 뭐 송지효 지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모든 지역의 병사를 배치, 군대를 갔다 오셨으니까 모든 지역의 병사를 배치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병사 수가 많을까 적을까? 일단 장점. 모든 지역의 병사를 배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자, 다른 진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역의 병사를 배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죠? 치안도 있고 적의 이동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이 이동할 때마다 우리 병사들을 만나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 그렇죠. 저게 정확한 답인데 병사 수가 적어요. 이거 얼마 될 것 같아요, 병사가? 200명도 안 되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만약 저기 대군이 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여기서 대군이라는 거 한 3만 명 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그 혹시 선우정아님의 노래 아세요? 도망가자 이렇게 돼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 보법이라는 거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페이지 129쪽. 자, 적으셨습니까? 페이지 129쪽.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129쪽을 한번 가야겠죠. 페이지 129쪽. 진행 적었습니까? 자, 129쪽 볼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보법. 보법을 한 만든 사람은 세조예요. 세조. 자, 그려볼게요. 정군. 잘 그리세요. 자, 이거 그렸습니까? 진행자들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송재일 지사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송재일 지사님이 좀 반응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재일 지사님 군대 갔다 오셨죠? 그 군대 어디 실례지만 어디 나오셨어요? 해군인데 군대 갈 때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군대 갈 때 총하고 그 옷 사가야 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 맞아. 그 나 군대 갈 때 우리 사촌 형이한테 그랬어요. 동대문에 가가지고 그 무기하고 총 사야 된다고. 그래서 무기가 한 25만 원 하고 엄마한테 그다음에 옷이 한 13만 원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지? 엄마한테 돈 받아오면 형이 와서 사주겠다고 막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군대 있을 때 진짜 군복을 샀어요. 왜 샀냐면 그 받을 때 잘못 받아가지고 옷이 작아가지고 야상은 샀어요. 12만 원 주고 진짜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러 갔는데 아버님이 진짜 욕했어요. 와, 내가 진짜 군복을 사러 올 줄은 몰랐다고. 근데 자,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군복 많이 사더라. 요새 인터넷에서도 많이 사고. 로칸가? 로칸 진짜 많이 사더라. 자, 그럼 볼게요. 자, 나리 진사님, 유진 진사님, 그 다음에 송재유 진사님.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자, 예를 들어 송재유 진사님이 진해에 산다. 그러면 송재유 진사님이 진해에 살면 한 번씩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야, 내가 진해에 있으니까 진해 군대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한 번씩 재수 없으면 서울도 가야 되고 한 번씩 재수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기 함경도도 가야 됩니다. 그럼 엄청 짜증나죠. 그러면 자, 이제 송재유 진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 함경도에 배치받았다. 자, 그럼 송재유 진사님이 함경도로 올라가면 당연히 이때 당시 차가 없고 뭐 이러니까 가면 얼마가 걸리겠어요? 내가 볼 때 한 60일 걸릴걸? 그러면 거기서 먹고 자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가는 길에 이것도 해가야 돼. 이게 뭘까? 그렇죠. 옷이랑 무기를 사가야 된다고. 근데 잘 봐. 송재유 지사님이 군대를 가니까 정군이라고 하고 이 송재유 지사님이 가는 길에 옷이랑 무기랑 이런 걸 사야 되는데 그 옷이랑 무기랑 사는 거를 나디와 유진 지사님이 돈을 대주는 거야. 그래서 돈을 대주는 거를 보인 군대를 가는 거를 정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재유 진사님이 이제 갔다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리 진사님이 갈 때가 됐어. 그럼 나리 진사님이 이제 뭐가 될까?
그렇죠. 이거 교대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뭐 한양에 가면은 무기랑 옷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동대문이라고.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동대문 시장이 형성돼 있잖아. 그게 동대문 시장이 다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게. 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 이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뭐 이게 위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너희들끼리 돌아가면 하면 되지 이렇게 하겠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이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게 자 여기서부터는 진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일단 악법이에요. 이거 악법이라는 거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악법이 아니라 악법이라면 안 되지. 이거 편법이지 편법. 이제 편법이 일어나는데 편법이라는 건 이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 그래서 부담이 커지는 거지. 대신 군대 가는 애들이 있다고. 이게 대립군이라고. 대립군이라는 건 대신 군대를 가는 거야. 그렇죠. 나라가 꽁으로 하는 거죠. 대신 군대 가는 애들 이제 생겨나는 거야. 우리 내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2004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98학번이 있었거든. 98, 96학번이 있었거든. 혹시 여기 나리 진사님하고 몇 년생이세요, 다들? 96, 97 아니야, 여기? 아니, 태어난 거 말이야. 송지효 진사님하고 여기 있는 진사님도 한 96, 97. 어머나, 세상에. 김나희 진사님 99년생이세요? 그때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우리 애가 17년생인데. 하긴 다시 얘기하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이 한번 이제 우리 때는 과사에서 그러니까 과반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있었거든요. 뭐 나리 진사님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선배들 중에 하나가 그런 적이 있었어. 돈을 주고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오라 하는 거야. 돈을 주고. 근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돈을 주고 어떻게 예비군 훈련을 대신 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몰래 몰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대립군이야. 대신 군대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방군 수포제. 방군 수포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관리들한테 뇌물 주는 거야. 자, 성윤이 이제 나리 진사님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성윤이한테 뇌물 주는 거야. 성윤이가 그거 쓱 받고 나리가 군대 왔다고 이렇게 장부를 조장하는 거야. 그게 방군 수포제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게요, 진사님들.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이렇게 하면 국가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이렇게 하면 국가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그렇죠. 병력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병력이 없는 거죠. 병력이. 그러니까 병력이 없다는 얘기는 장부에는 병력이 있는데 병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어떤 현상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걸로 하는 거야.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그게 바로 군적 수포제. 군적 수포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군대를 와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군대를 오지 말고 군대를 안 오는 대신에 뭘 내라? 군포를 내라. 안 오는 대신에 군포를 내라. 군포를 몇 필을 내라? 2필. 그러니까 이 군포가 뭐냐면 옷감을 내라는 거지. 진사님 이거 보여요? 군대 오지 말고 군포를 2필을 내라는 거야. 2필.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조선인들은 군대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어느 왕 때부터? 중종 때부터 이제 군대를 안 가. 알겠어요? 이제 군대를 안 간다고 이때부터. 그러면 여기서 질문. 군대를 안 오면은 군대 수가 감소해야 되겠네? 그렇잖아. 군대 수가 감소해야지.
그러면 국가는 군대 수를 어떻게 채울까? 그죠? 군포로 어떻게 한다? 직업군을 양성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군사가 없다. 있다 없다? 군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명종 때 나중에 배울 건데 율곡 이 선생님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요. 10만 양병설이 뭐예요? 아니요, 징집하자는 게 아니에요. 10만의 상비군을 두자는 거예요. 상비군. 상비군이 뭐예요? 그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10만의 병사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치? 대기 중인 거. 아예 10만의 직업군을 아예 두자는 거죠. 근데 이게 실행에 옮겨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하고 나서 이제 뭐가 터진 거야? 임진왜란. 그래갖고 일본에 있는 그 장군이 그런 말을 했다잖아. 조선에 도착을 했는데 조선에 병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너무 당황했을 거야. 이 나라가 되게 문명 국가고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가서 뭐 병사도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없는 거야. 그지, 병사가 없는 거지. 병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제 이순신밖에 없었던 거지.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병사 한 10,000명밖에 없었던 거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됐습니까? 지사님 너무 필기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세조대로 돌아와서 자, 여기 또 나오네. 지사님들 114쪽 볼까요? 114쪽. 직전법을 실시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조선시대 토지제도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토지제도 좀 다시 할게요. 지사님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이해가 돼요? 신유진 지사님 오늘 모두 잡수셨어요. 아, 설렁탕. 우리 신유진 지사님 몽고식 음식 먹고 왔네요. 역시 세계화에 앞서가는 우리 신유진 지사님. 여러분은 얼굴을 많이 안 보니까 아쉽네요. 자, 봅시다. 조선시대 토지제도 볼게요. 그 토지제도라는 거는 진사님들 백성에 대한 토지입니까? 관리들의 녹봉입니까? 이제 다시 야 이거 관리들의 백성들의 토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정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녹봉이죠. 조선시대 첫 번째 토지제도의 이름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과전법이라는 겁니다. 과전법. 첫 번째 과전법은 언제 실시했냐? 실시. 바로 고려 공양왕 때죠. 진사님 고려 공양왕 때라고 해도 실제로 어디 누구를 바탕으로 만든 거야? 어떤 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야?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고려 공양왕 때고 내용을 볼까요? 내용. 일단 첫 번째 내용, 과전법의 내용. 첫 번째, 누구의 토지를 몰수한다?
과점법의 첫 번째 내용. 누구의 토지를 몰수한다? 전국의 누구의 토지를 몰수한다? 아니죠. 몰수. 권문 세족의 토지를 몰수한다. 권문 세족의 대농지를 몰수한다. 두 번째, 관리들의 수조권을 10분의 1로 제한한다. 10분의 1로. 관리대 수조권이 10분의 1인데 어디 지역으로 제한한다? 그렇지. 경기도의 10분의 1을 제한한다. 주는 기준. 주는 기준은 현직과 퇴직 관료에게 준다. 그다음에 네 번째, 내가 근무하다가 죽었어. 그럼 뭘 준다?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걸 준다. 그러면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이 과정법 중에 시험에 나오는 단어, 공양왕 뜻이 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경기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요거 수신전, 휴량전. 요 단어 나오면은 과정법 찍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직전법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직전법. 직전법은 뭐냐면은 실시. 첫 번째가 실시가 되는 이제 세조죠, 세조. 내용을 보면은 현직 이제 뭐 현직 관료에게 위주로 준다. 현직. 근데 뭐 현직에게만 위주로 준다고 돼 있는데 왜 현직에게만 줄까요? 그렇죠. 토지가 부족한데 여기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이게 중요한데 바로 여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수신전과 휴량전에 내가 봤을 때 수신전과 휴량전의 과다 지급이에요. 과다 지급과 미반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신전 휴량전을 받았는데 아들이 과거 시험 합격하면 이걸 반납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직 관료에게만 땅을 주는데 현직 관료에게 땅을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현직 관료에게만 땅을 주면 여기서 현직 관료는 누굴 얘기? 아니 다시 현직 관료에게는 누굴 얘기하냐면 공신들한테 너무 챙겨주려고 하니까 공신. 그럼 공신의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해봐. 그 사람이 받았어. 그럼 그 사람 아들, 자식, 손자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공신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해지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퇴직 관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퇴직 관료들 입장에서는 얘네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띵크를 해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이 퇴직 관료들 입장에서는 퇴직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어차피 나가라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친구가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선생님들 사이에도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 난 그건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뭐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들은 퇴직을 해도 옛날에 연금이 많았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됐다고. 근데 지금은 선생을 하고 퇴직을 해도 노후 보장이 안 돼. 그런데다가 월급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런 거야. 현직하고 퇴직을 했는데 옛날에 수조권이 나오니까 먹고 살았는데 이제 퇴직을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현직에 있을 때 땅을 사야 되는 거야. 엄청나게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국에 이제 토지를 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국의 토지 소유화 현상. 그러니까 내려가서 사는 거야. 그 진사님도 혹시 그거 알아요? 그 서울에 1인 2주택 시시한 이 사람들도 현직에서 이제 나오니까 집이 없으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를 찾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관리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건 좋아.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렇죠. 저게 중요해요. 자, 백성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주 전호제가 확대돼요.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지주 전호제라는 거는 남에게 토지를 빌려서 농사 짓는 일종의 뭐라고 했어요? 소작농이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소작농. 그럼 수확량의 몇 분의 몇을 바치는 거? 2분의 1. 그죠? 그래서 지주 전호제가 확대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들 이해가 돼요? 응. 여러분, 진사님들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국사를 못했잖아요. 지금 더 잘할 거예요. 왜? 본인들이 나름 뉴스 듣고 살아보니까 지혜가 얻어졌거든. 그 지혜가 국사 공부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자, 그럼 문화 볼게요. 자, 문화에 보면은 거기 보면 경국대전에 편찬이 시작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뭐라고 정리하면은 경국대전 완성이라고 적으시고 완성은 누구냐? 성종이에요. 됐습니까? 완성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라고? 완성한 사람은 누구라고? 성종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불교 정책의 강화 보면 일시적으로 불교가 강화됐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진사님들. 거기에 보면 그 진사님들 혹시 잠시만요, 제가 뭐 찾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세조가 사람을 진짜 많이 죽였어요. 세조가. 그래서 사람을 진짜 많이 죽였는데 대표적으로 그 단종도 죽였잖아요. 단종은 자기 입장에서 누구야? 조카잖아. 조카도 죽였다고. 근데 이 세조가 자기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한테는 구족을 멸했거든. 구족. 구족이 뭐 어느 정도냐면 자기 가문 다 멸망시키고 심지어 친족까지 뭐 이렇게 친구들까지 거의 포함일 건데 아마 그 부족을 멸했는데 이제 내가 솔직히 애 낳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애 낳고 이제 확실히 애를 낳으니까 감정에 좀 이제 폭이 좀 깊어져요. 좀 감정적으로 좀 나이 드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드라마 중국 드라마인데 그 사마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구족을 멸하는 장면을 진짜로 보여주더라고. 진짜 우리 아기가 5살인데 그 5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사형장을 들어가더라고. 그 5살짜리 아기를 목을 자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기가 목 잘릴 때 아프지 말라고 술을 먹이는데 이제 당연히 술을 쓰잖아. 그러니까 엄마 못 먹겠어요 막 이러는데 엄마가 억지로 먹이를 시키라는 거야. 억지로 시키는 거야. 네가 이걸 먹어야 안 아프다고. 아기가 잠드는데 그때 이제 딱 목을 자르는데 야 이거를 세조가 몇 번이나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지금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헌도광 권씨가 꿈에서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하면서 이 세조한테 침을 뱉어요 꿈에서.
그래갖고 세조 얼굴에 이때부터 막 이렇게 그 막 반점들이 나고 그다음에 등창들이 났대. 등창. 여기 은지 진사님이 있어서 여기 알겠는데 은지 진사 여기 있나? 은지 진사 등창이 뭔지를 나가셨나? 이 등창이라는 게 난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등창을 찾아보니까 등에 고름이 나는데 이 고름이 이만해. 그래갖고 이걸 짜면 안에 그 뼈가 보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조가 알았던 거야. 근데 이거 내가 등창을 좀 찾아보니까 이 간호학과 학생들이 혹시 다르더라. 뭐 병명을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 등창을 찾아보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게 더우니까 이렇게 반팔티를 입잖아. 근데 왕은 이런 격식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통풍도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열량 음식들을 먹어서 그래. 운동 안 하고. 그래서 이거 내가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 내가 여성학 관련해 가지고 글을 읽었는데 궁궐에 들어가는 여성들이 임신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고도비만 때문이래. 이 중전이 되고 후궁이 되면 되자마자 빨리 임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궁궐의 음식들이 너무 고열량인데다가 앉아갖고 막 뜨개질하고 막 뭐 책만 보고 이러니까 앉아 있고 이게 좌식 생활이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생활도 지금 요새 안 좋다고 서서 생활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 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바닥에 앉아 있으니 이게 더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몸을 이제 아팠던 거야. 그러니까 세조가 이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갑자기 불교를 믿어요. 근데 조선은 무슨 국가야? 그렇죠. 유교 국가죠. 근데 봐봐요, 선생님들 봐. 유교 국가죠. 유교 국가인데 여기 보면 요 가운데다가 절을 세워요. 한양 가운데다가 절을 세워. 그 절의 이름이 원각사예요. 그러니까 한양 가운데다 절을 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절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탑을 세우는데 그 탑의 이름이 원각사 10층 석탑이야. 근데 이 절은 지금 없으니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야. 이해가 됩니까? 음. 됐나요, 지사님들?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오고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지사님들? 요거 공부하셔야 됩니다.